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오늘도 그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여태까지 이제 네 편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러시아군은 지금 현재 왜 이처럼 헤매고 있나, 이 주제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지금 현재 벌써 10주차가 됐는데, 자, 10주차 전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전쟁이, 이번 침공이 러시아의 그 군사 작전, 군사 독트린, 군사 교리, 자,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고, 또 이와 같은 밀리터리 독트린은 또 러시아의 국가 위협하고 인식과 연관이 돼 있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략히 먼저 소개를 드리고, 왜냐하면 자, 요번 2월 24일 날 이 침공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자, TV 연설에서 푸틴은, 자, 이것이 우리 러시아 군사 밀리터리 독트린에 부합하는 그런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요 관계를 간략히 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위협 대상이 됐는가, 이걸 자, 한번 살펴보고, 여태까지 지금 현재 10주가 지났습니다만은, 자, 푸틴이 과연 전쟁 목표 달성을 했는지, 지금 현재 자기 말로는 이미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과 부합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푸틴이 지금 현재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인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전략적인 판단하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가, 이 얘기를 이제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나, 이런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 군부조차도, 지금 현재 총지부조차도 어떤 전략상의 그런 오류를 범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투에 투입된 이 지휘관들도 전쟁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실수를 범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주차 전황인데, 자, 좌측에 있는 전황도가 이제 4월 29일 거고, 자, 오른쪽에 이제 5월 3일, 바로 오늘 겁니다. 오늘 건데, 자, 자세히 보면은, 이 원침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북측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 하키우 북부에 약간의 영토 변화가, 미세하지만 영토 변화가 있습니다. 이 좌측과 비교해서 볼 때, 자, 요 일대를, 북부 요 일대를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벌써 점령 지역을 조금 더 재탈환한 지역을 조금 더 넓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남쪽에서도 마찬가지다. 남쪽에서도 이제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키예프, 크림반도 방향으로 참 내려가는데, 자, 요 일대 지금 현재 재탈환을 했고, 이만큼 재탈환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일대도 많이 옅어진 걸로 봐서 지금 현재 이쪽 공세가 원만하다. 근데 지금 현재 여태까지 전황도와 달리, 자, 이 우크라이나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게 지금 전혀 공격 노선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자, 이와 같은 상세 정보를 지금 언론에 흘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관련해서 이제 요번 주 현안을 보면은, 마리우폴 아조슈탈, 여기에 지금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지금 현재 갇혀 있는데, 자, 이 이제 소개 작전이 지금 어제부터 진행이 됐다. 그래서 민간인 100명이 이제 빠져나오고, 예, 근데 이제 유엔이나 아니면은 국제 적십자, 이와 같은 도움으로 빠져나오고, 아직도 2천여 명의 군인들은 지금 항전 중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영국 국방부는 어떤 보고를 했냐 하면은, 자, 러시아 군 전력 완전히 약화될 대로 약화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투에 약 한 120개의 대대 전투단을 투입을 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전부 다 이제 전쟁 수행이 불능한 상태다, 이렇게 전부 판단을 하고, 특히 타격이 큰 데는 바로 이제 공수부대, 공정부대가 이제 타격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외교부 장관 그 아날레나 베아복 이분 얘기에 따르면은 지금 국제 사회가 그 러시아에 부과하고 있는 그 국제 제재 이것이 대단히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그 헤어나질 못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러시아가 수년간 재기하는데 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엊그제부터 이제 러시아군의 그 3차 공세가 시작됐는데, 1차 2월 24일, 그 다음에 2차 이제 4월 19일 날 하고, 그리고 엊그제 이제 3차 공세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3차 공세의 이제 타겟은 이 돈바스 지역입니다. 돈바스 지역이고, 지금 이제, 스비아로도네츠크 여기가 지금 현재 루간스크의 이제 그 수도에서 약 한 11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자, 그쪽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도네츠크 그 주에, 도네츠크 주에, 슬라반스크, 여기를 이제 친다. 이것이 이제 3차 공세의 두 개의 큰, 그 핵심 목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지금 현재 요 말발굽 모양의 요 지금 점령구역 이거를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러시아 계획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나라 이름은 자, 이 독일 말로 스위스 루슬란 아니면 노이 루슬란 이런 건데, 자, 이것 따르면 사우스 러시아, 그다음에 뉴 러시아, 그러니까 남 러시아, 그다음에 신 러시아 뭐 이런 그 이름을 지면서 이제 주민들의 그 주민 투표를 통해서 자, 이 일대를 완전히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 나라라고 인정한 나라는 이제 러시아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러시아의 그 국가 위협 인식에 대해서 이제 푸틴의 국가 위협 인식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살펴보면은 자, 먼저 러시아 안보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나토가 계속 동구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나토가 지금 현재 제적 동구로 확대되면서 이제 군사시설을 예컨대 지금 러시아 국경까지 배치를 했을 경우 그다음에 러시아 국경 인근에 그 어떤 무장 갈등이 발생할 경우 아니면 또 핵무기가 확산돼서 사용될 경우 아니면은 또 내부 세력이 그 어떤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예컨대 이제 뭐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이제 러시아에서 분리주의나 그 민족 독립을 그런 그 이제 주장하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치안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영토 보호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럴 경우도 이것은 이제 우리 국가 그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상식적으로 이제 러시아 영토를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그 내정 간섭을 하거나 국내 정쟁을 혼란시킬 때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입체적으로 우리 러시아 국가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그 인식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국가 위협 인식을 토대로 해서 러시아 군은 이제 밀리터리 독트린 군사 교리를 발전을 시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왜 러시아의 그 국가 위협 요인인가? 자, 이거는 이제 푸틴 그 컨셉에 따르면은 나토 동구 확대 이거는 러시아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당연히 국가 위협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 가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만약 나토 가입했을 경우 외국군이나 그 군사 시설이 예컨대 러시아 국경에 배치될 경우 자 이것은 이제 그 무장 갈등 요인이 되고 영토 문제도 이제 또 개입될 그런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푸틴은 자 이와 같은 컨셉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또 어떤 핑계를 대냐 하면 우크라이나 너는 옛날부터 우리와 같은 그 러시아 민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을 상실한 그런 국가고 그 다음에 지금 젤렌스키 레짐은 이건 완전히 이제 나치 통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또 이제 핵 그 화생 무기를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위험한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예컨대 이제 나토에 가입한다 이러면 이거는 확실한 그 위협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의 그 전쟁 목표에 따르면은 자 키예프를 먼저 점령해서 이제 젤렌스키 그 레짐을 완전히 아웃시키고
그다음에 돈바스를 점령하고, 자, 이쪽 돈바스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마리우폴 그 인근 소도시를 점령하면서, 자, 이 일대 그 아소프해 이거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내해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간의 이제 육로 이 통행로를 구축하면서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이 말발굽 형태의 이 지역을 확보하고 러시아 영향권으로 두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것을 스위트루슬란드, 노이루슬란드 이런 형태로 이제 전부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이제 푸틴의 전쟁 목표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푸틴이 대단히 그 실망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여태까지 그 진격 성과 이것이 이제 미흡하다 이렇게 속으로는 판단하는데 그러나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이미 우리 러시아는 자 이 전과를 전쟁 목표를 달성을 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거죠. 이것이 혹시 장기전으로 이제 발전할 경우에 그 다음에 삼국이 개입하고 그 다음에 나토가 개입하고 자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계속 그 핵무기 사용 겁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푸틴이 여태까지 이번 그 침공을 감행하기 전에 어떤 그 전략적인 실수를 했던가.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은 먼저 러시아군의 그 전쟁 수행 능력 이거를 지나치게 그 과대 평가했다. 그 얘기. 여태까지 그 과거 전쟁 성과에 지나치게 도취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 푸틴의 개인 그 퍼스널리티 관련해서 간략히 얘기를 하면 대단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푸틴이. 그러니까 어릴 때 위로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자, 둘 다 전부 일찍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부모가 이 푸틴을 대단히 그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스포일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건 이루고야만은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성향을 보였고 그러면서 뭐 동네에 가서 싸움도 잘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꼭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그 성취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이 인성을 갖추면서 자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푸틴이 이제 99년도에 그 보리스 옐친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되는데 자 그러면서 최초로 총리 발탁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체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당시 체첸이 분리독립 그 주장을 하고 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자진해서 전부 모스크바에서 이건 어떤 이건 저 폭동도 일으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총리 부임하자마자 이 체첸 전쟁을 감행한 푸틴이다. 그 이후에도 2000년부터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여러 나라를 직접하면서 계속 그 전쟁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조지아를 대상으로 또 체첸과 2차전을 대상으로 뭐 예컨대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전쟁을 해오면서 재미를 붙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99년도에 총리되면서 체첸 전쟁했을 때 대다수의 그 러시아 국민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푸틴이 누구야?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푸틴이 이제 총리를 했는데 너무 아주 그 만족스럽게 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이제 대통령으로 이어졌다. 이러니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큰 재미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유혹을 지금 그 뿌리치질 못하는 거지 푸틴은. 그래서 90년 이래로 그 러시아가 수행한 여태까지 전쟁 내전 이런 걸 쭉 보면은 92년, 99년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안 그 몰도바를 상대로 지원을 했고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 영상에서 다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자, 이제 빨리빨리 가면은 92년도, 93년도 이제 아파센하고 저쪽에 지도오세티안 해서 자, 남오세티안. 자, 여기 이제 분리독립하려고 그러는데 지원을 했고 조지아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92년, 97년 타지키스탄 여기 이제 내전에 군사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94년, 96년, 99년, 2009년까지 체첸 분리독립하는 걸 진압을 했고 그 다음에 다게스탄 자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그 조지아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2008년도 이제 그 4월 달에 근데 이제 부카레스트에서
자, 이제 조지 부시가 앞으로 그 조지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나토에 가입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4개월 뒤에 푸틴이 이제 조지아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파제나고 지도세티언 자 여기서 우리가 분리 독립하겠다 하니까 이제 지지를 하면서 명분은 전쟁 명분은 조지아를 무려 이제 100여 차례 그 공습을 했는데 명분은 should still be fil크롱해서 자 이 아파제나고 지도세티언 이 주민들 보호할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쟁을 벌였고 5일 만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길게 끌지도 않아요. 자, 5일 만에 끝났고 그 다음에 2014년 22년 자 크리미아 병제 현재 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5년 22년은 이제 시리아에서 그 아사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시리아 내전에 지금 참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까지 그 러시아가 수행했던 그 전쟁 성격을 살펴보면 정규전 이렇게 제대로 된 나라끼리 싸우는 그런 그 전쟁 성격보다도 오히려 대테러 작전 그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테러 진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진압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군사 안정화 작전 경찰 임무 같은 거 수행하면서 계속 시간 끌면서 자 이제 테러 진압하고 자, 이런 성격의 전쟁들이 강했다. 조지아하고 할 때도 5일 전쟁으로 끝났고.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금 현재 2008년도 이후에 이제 그 고안한 것이 바로 이제 대대전투단이다. 여러분 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대전투단이다. 뭐, 테러 택티컬 그룹의 BTG 뭐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기계와 그 보병이다. 그 지금 현재 요 사진에서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 전부 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이 다 장갑차입니다. 장갑차. 이 장갑차가 한 40대가 있고 그래서 이 장갑차 이 BMP 장갑차, BTR 장갑차 이런 장갑차가 40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이제 탱크다. 전차가 한 10대 있고, 이 대대 전투단에 이런 장비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에어 디펜스, 이제 대공, 이런 중대가 있고, 대공 방공 중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공병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필드 아틀러리 배터리에서 이제 야전 포병 포대도 따라오고 이게 포대가 그 다음에 MRRS에서 이제 방사포 다연장포 이게 멀티플 런처 로켓 시스템 자 이것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SAM에서 지대공 그 미사일 포대도 따라온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서포트, 그 지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온다. 그런 얘기죠. 이 대대전투단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 대대전투 기존의 그 편성에 이 전차 부대를 더 이제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틸러리 이쪽 그 포병도 더 추가할 수가 있다. 또 방사포도 더 추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플렉스블하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지금 총 170개의 그 BTG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현황으로 170개의 BTG가 있는데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120개가 이 중에서 이제 투입이 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주로 이제 이 해외 나올 때는 자원병만 이제 참가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대대전투단 그 운용 자체는 아까 2008년도 그 체첸 전쟁하고 조지아 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자 그때 그 이제 뭔가 좀 군 개혁을 하자. 그 이란으로 최초에 이제 여단급으로 만들었다가 여단급보다는 이제 대대급이 좋겠다 해서 이 대대 전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이제 그 돈바스 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전부 이 그 대형을 전부 유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대대 전투단 운영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보병이 한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적은 숫자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동할 때
완전히 그 측방하고 후방의 이 자체 방어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런 얘기. 전부 이제 기계화 부대 장갑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완전히 달리는데 사실상 이 저 측방 후방을 이 방어해주는 그런 그 병력들은 없다 이거죠. 전력들은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또 통신에도 문제가 좀 많아서 통상 그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니발리제이션 해가지고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예컨대 이제 작전이나 무슨 뭐 이 전쟁 전투 중에 예컨대 어떤 무슨 이 장비가 고장이 났다 예컨대 이 장갑차가 무슨 뭐 기동 저 시동이 안 걸린다 예컨대 그럴 경우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장갑차 하나를 이제 완전히 그 모델로 삼아서 거기를 전부 빼다 쓴다 이 말이죠. 거길 전부 빼다 쓰고 전차도 마찬가지고 포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해서 이제 전부 총출동했다가 어떤 이런 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완전히 전부 이 장비들을 전부 부속품들을 전부 꺼내서 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푸틴이 이제 러시아군의 그 전세 수행 능력 이걸 과대평가된 그 두 번째 실태는 사실은 이 전투력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푸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해 보니까 이 제공국 장악에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각종 그 군사 장비, 이 하이테크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이제 구비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완전히 지금 현재 드러났고 그러나 요번에 하이퍼소닉 미사일 이거는 발리스틱 미사일 이거는 예외고 그러나 서방이 이제 2008년 이래로 군 개혁하면서 계속 그 장비들을 현대화해 왔는데 자 러시아는 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게 완전히 드러났고 그 외에도 이제 수송 군수 보급 체계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드러났다. 그래서 전투력 저하를 초래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러시아는 이제 나라가 크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급 이런 거는 전부 철로에 의존을 하는데 자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작전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그 이제 화물차 이런 것도 부족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이 나왔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이 병사들의 아니면 전력들의 그 어떤 이런 전투 의지 인원들의 그 전투 의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약하고 그다음에 사기도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원 하나면 지금 현재 15% 이상 그 전투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데 충원 하나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재충전하려면 한때 수개월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서방의 그 군사 전문가들은 자 1차 공세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북부 전세에서 완전히 퇴각한 이후에 아마도 이제 2차 제2파를 이제 보낼 때 이진을 보낼 때 자 뭔가 좀 2, 3주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부 전망을 했는데 당장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다시 그 투입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전투해 보니까 이제 러시아 병사들이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대단히 어린 데다가 일주 전에 총을 처음 잡았다. 그러면서 이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이 의무병은 다 이게 해외 이런 작전에 내 보내면 안 되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전력 충원하는데 문제가 많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일주 전에 총 잡은 병사들을 이제 전부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너 저번에 이제 전부 징집을 하니까 근데 파션 슈프링어 이 공수부대 이 친구들은 전부 전역 지원서를 내버리고 근데 그 다음에 이 내셔널 가드 그 민병대가 내셔널 가드 경비 부대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징집을 거부하는 사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제 징집됐다가 참전했다가 도피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고의적인 그 자해를 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나타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푸틴의 전략적인 실수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전투 능력이 옛날에 2013년, 14년 그 수준으로 착각했다 그 말이죠. 2022년 우크라이나 군대는 대단히 그 당시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전투 능력이 이제 향상돼 있다.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에 그 치욕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크림반도 먹을 때나 돈바스에서나 완전히 우크라이나는 손을 못 쓰고 거의 손을 못 쓰고 지금 현재 속수무책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욕을 지금 되갚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그야말로 고진감대해가면서 계속 지금까지 칼을 갈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10년 이래로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서방 쪽 무기로 무장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대공 방어 능력도 이제 뛰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따라서 당연히 러시아군이 이제 이 비행기를 못 띄운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군 사기가 상대적으로 러시아군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푸틴의 그 전략적 실수는 자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가능성에 대해서 강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파간다가 돌아다니냐 하면은 자 우크라이나 얘들은 지금 나치하고 비슷하고 나치 통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젤렌스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외부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나 이 외부 세력들은 젤렌스키를 지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전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 들어가면은 자, 드디어 우리 주민들을 전부 해방시키려고 푸틴이 이제 구세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전부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완전히 머릿속에 인도크리네이트 돼 있다 잘못 주입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틴이 네 번째는 이제 쳐들어갔다. 위기가 발생을 했다. 과연 서방 세계가 계속 단결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잘못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 나토나 EU 차원에서. 자, 왜냐하면은 이 전쟁을 결심하기 전까지 완전히 서방 세계는 분열이 돼 있었다 하고 이제 푸틴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를 근거로 이제 전쟁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전략적인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방 세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분열됐다고 이 푸틴은 해석을 했냐 하면은 근데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이 사람이 2019년도에 무슨 얘기를 해요? 나토, 이거 완전히 뇌사다.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하면서 완전히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나토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근거로 지금 현재 시리아전에서 이제 미국과 터키가 참전을 했는데, 야, 이거 보니까 우습지도 않다. 나토 회원국의 이해를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완전히 두 나라는 자국 이해만 챙기기에 급급하다. 이제 이런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자 터키 쟤들은 지금 나토 멤버인데 어째 러시아 방공체계 S-300 이런 거 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터키 쟤들은 나토 멤버인데 어째 러시아군하고 손을 잡고 순찰을 돌지? 이런 얘기를 이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하고 터키가 완전히 따로따로 논다. 나머지 회원국들의 이해는 어디로 갔냐 전부. 자, 이런 얘기.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독일에 대해서도 야, 강력한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하고 지금 계속 잘 가야 되는데 독일 너들도 지금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면서 적극 동참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마크롱이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전부 이제 푸틴은 다 이제 정세 보고를 받으면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조차도 야, 나 이제 나토에서 탈퇴한다. 내 2차 임기 중에 탈퇴할 거야. 이런 얘기를 21년도 재임되면은 이제 7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나토 분담금 이거를 이제 BIP 국내 총선에서 2%를 전부 이제 이 국방비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토 분담금 목표 이런 것들을 전부 수행을 해야 되는데 미충족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독일 앙겔 메켈하고 전부 합의하에 주동 미군 이거를 12,000명을 철수하기로 전부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도 보니까 이 존 바이든 연로한 데다가 미국 사회도 지나치게 이게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일 최근 총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 SPD 슈레더 올라프 숄츠 정부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또 완전히 친러 성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마크롱 이건 또 얘는 대선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고 이와 같이 지금 서방 세계가 분열되어 있고 지금 이제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설사 우크라이나 덮치기로서니 얘들이 무슨 액션을 취하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했댔는데 그게 바로 실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침공 이후에 서방은 일제히 단결해서 러시아 역시 맞다 악의 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제사회가 내려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여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또 서방의 방산 회사들은 때는 왔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이 방산 물자를 생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재정 이런 것들을 전부 관련 나라들은 전부 되고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독일 같은 경우도 조금 좀 믿기도 했는데 그러나 독일도 이제 보니까 역시 러시아는 이 상당히 경계의 대상이 맞다. 경계해야 될 대상이 맞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에 독일 국방비를 이제 2% 선으로 BIP 2%로 이제 올리게 되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략적 실수는 SNS상에서 이제 러시아 선전운동 이런 것들이 푸틴도 믿고 전부 다 믿었는데 이제 전부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그러나 더 이상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통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허위 소식들이 떠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혀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푸틴 스스로가 측근들로부터 완전히 허위 정보에 이제 휩싸여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푸틴은 그렇다고 치고 이와 같이 이제 전략적인 큰 오류를 범했는데 이 러시아 군부 총 지휘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그런 전략상의 오류를 범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군사 교류에 입각한 러시아군의 작전 패턴을 보면은 먼저 지대지 장거리 미사일로 이제 공격 목표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 공수부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상군 부대가 들어가고 기계화 부대가 들어간다. 이런데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러시아 군사 작전을 보면은 3개 면에서 북부, 동부, 남부에서 전부 일제히 공격을 하고 모든 비행장을 포격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정 부대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기계화 부대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과를 지금 평가해 보니까 완전히 키예프 점령 작전 이건 이제 실패로 끝났고 또 북부 지역에서 전부 작전이 실패로 끝나서 전부 퇴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맨 초기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동부에서 밀리고 서부에서 밀리고 계속 밀렸지만은 거기 이제 제대로 반응을 안 하고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들은 이제 수도권 방어에 전념하면서 필사항전을 하고 그러면서 일단 북부 전선에서 전부 이것을 완전히 퇴각을 시켰다 이 말이죠. 격퇴시켰다 이 말이죠. 그 여파로 이제 러시아는 동남부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을 획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총지휘부 차원에서 이제 군사 전략적 오류는, 이거 동부, 북부, 남부 이 3개 공격 축선, 이거를 지금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령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부 동부 사령부, 남부 사령부, 북부 사령부 이 3개 축선이 전부 각자 놀았다 이 말이에요. 작전 지휘가 서로 조율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지만 우크라이나도 비슷할 거다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블리츠크리그
자, 이게 완전히 전면전, 자, 이 블리츠크리그 이거 하다 보면은 수일 내로 이제 우크라이나로 우리가 접수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이 키예프도, 그 다음에 제2도시인 하르키우 이것도 먹을 거다. 이렇게 전부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 작전상 그 문제점 보면은 초기에 이제 투입됐던 그 러시아 그 지상군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컨대 한 개, 두 개, 세 개 이 공격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또 대도시까지 그 집중 투입을 한다. 이럴 경우는 이제 이 지금 현재 투입된 120개의 BGT 가지고는 무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은 자 지상군하고 공군 간에도 합동작전이 전혀 안 됐다. 예컨대 자 이제 공군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지상군이 진격을 하는데 자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부터 이미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다.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그 우수한 그 방공 그 대공 그 미사일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서 때린 족족 다 떨어지니까 자, 이제 겁을 내고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지상군하고 서로 공군하고 이제 서로 합동작전하는데 서로 이제 손발이 안 맞았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군은 전투 수행하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컨대 자, 러시아군의 2분의 1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투입을 했는데 자, 들여다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훈련이 부족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병사들도 그렇고 전부 이제 전투하는 이제 인력도 보니까 완전히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사기도 완전히 바닥이고 전투 의지도 바닥이고 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 결과로 이제 전쟁 나자마자 벌써부터 이제 엄청난 그 인력 손실을 이제 감수해야 됐다는 거죠. 러시아가. 그래서 매일 1000명씩 사망하는 이제 초기에 1주, 2주 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5%그 결혼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전쟁 수행 불가능 상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아까 얘기대로 120개가 지금 BGT, 대대 전술단이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 이제 4분의 1이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 그 얘기는 이제 벌써 30개가 이미 다, 파괴됐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군사작전상의 문제점 보면은 러시아 지휘관들이 자, 이거 전술적인 작전 수행 능력 이런 거 전혀 지금 안 돼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헬기나 공중지원 아까 얘기대로 자, 지원 없는 상태에서 기동작전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협조되지 않은 포병 사격. 예컨대 자 지금 섹터별로 전부 나눠서 자 A 포대, B 포대, C 포대가 자 예컨대 서로 이제 사격할 그 방향이 서로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측방 간에 전혀 그 교류가 안 되고 이제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협조되지 않은 뭐 쏜데 또 쏘고 저쪽은 전혀 맞지도 않고 사격도 안 당하고 뭐 포격도 안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이 군사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 다음에 전차 장갑차 이동할 때 아까 얘기대로 자 측면 보호, 보병 세력들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워낙 지금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수단의 보병 인력이 자, 인원수가, 그렇기 때문에, 자체 방어에 지금 현재 기동할 때 자체 방어에 문제점이 많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지난번 영상에서 자, 이게 64km나 된다. 이게 지금 키예프로 가는 차량 행렬이 64km가 전부 도로상에 일렬로 나래비로 전부 서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밀집 대응을 유지하면서 행군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 예컨대 몇몇 그 차량을 예컨대 뭐 장갑차나 전차를 파괴를 시키면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장애물이 돼서 그 다음에 다른 차들이 전부 이제 함정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이 그 상황을 전개를 못한다 이 말이죠.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 그러면서 뒤따른 차량들은 아예 이제 살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그냥 뭐 전부 뭐 도주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제 전부 우크라이나가 전부 노획을 한다든지 자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1차 그 초기 그 작전에서 대단히 그 미흡했기 때문에 자 이런 그 작전 결과를 이제 보고 그게 그 분노한 푸틴은 자, 8명의 그 장군을 전부 해임을 시키고 가택연금을 시켰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제공권 장악 시효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통신보안이다. 그러니까 통신보안이 이게 대단히 허술하다. 그래서 통상 이 전투 중이나 이 그때 군 내부 간의 그 어떤 통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군에서 지급하는 그런 비화 전화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제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그 전화기로 전부 이제 통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나마 군 전화기로 통신하는 이런 것들도 우크라이나 무선 아마추어 무선사들한테 전부 도청이 돼서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군으로 전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은 경우가 지금 핸드폰을 전부 쓴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 러시아 장군들 12명이 사망을 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장군이 있는지 그 위치를 알고 우크라이나 군이 때렸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분석은 대부분이 다 핸드폰에 기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 전부 도청을 하고 그래서 사망한 장군의 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가 그 위치가 전부 노출이 되니까 지금 노출된 그 지점에다가 전부 일제히 TOT 사격을 하면서 포병 사격을 하면서 전부 묵사발을 만들고 이러면서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총참모장 러시아 총참모장이 이시움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해서 전선 시찰을 했는데 그때 무슨 또 피격을 당해가지고 물론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시 돌아갔다. 그럼 도대체 합참의장이 거기 도착한다는 걸 도대체 누가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도청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도청의 근원이 뭐냐 하면 전부 핸드폰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대들이 지금 전국에서 전투 작전을 하고 지금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접부대가 우리 아군 인접부대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이 제대로 측방 간에 서로 교신이 안 돼서 정도로 지금 현재 부대들이 취약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들 수 있는 거는 군사작전 문제점 가운데 보급이나 병참 문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류, 탄약, 식량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전투할 때 A, B, C인데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또 적기에 제대로 조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조달되지가 못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 전쟁 군수물자 이런 것들이 제 앞에 나가 있는 그 부대까지 제대로 착착하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이송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그 화물 차량이 절대 부족했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통상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진입거리가 150km밖에 안 된다. 150km 넘어 벌써 진격한 그런 부대까지는 이것이 이 보급이 제대로 안 된다. 이제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러시아 군들은 이 지속적으로 장거리 수송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보급 병참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진격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는 다시 재정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난번 북부에서 전부 퇴각했던 게 바로 이 문제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전부 퇴각해서 재정비하고 그러면 그 일대는 완전히 이제 전투 중지 효과가 나다. 그 틈을 타서 이제 또 우크라이나군은 일제히 또 역습을 감행하고 이런 것들이 지난번 1차 공세 때 있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러시아군의 그 문제점 하나는 이제 이동 간에도 정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로지스틱 부대들이 따라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카니발리제이션이다. 아까 얘기한, 근데 진흙탕에 빠져있는 전차에서 전부 잡아내서, 내가 부족한 부속으로 다 바꾸고 그랬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전쟁 예상 점막하여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방 쪽으로 견인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 초기에는 어떤 정전 협상을 통해서 이 평화 협상을 통해서 뭔가 중립화하는 방향 이런 것들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어느 영토 문제도 디스커션 할 수 있고 이렇게 전부 협상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전부 했는데
지금 현재 맞을 대로 맞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전선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우크라이나 가만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푸틴의 약점이 다 드러나고 러시아 군대가 취약하다는 게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은 우리 뒤에는 전부 다 이 서방 진영들이 다 우리를 밀고 있고 자, 이와 같은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젤렌스키는 자,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그 평화 협상 그럴 필요 없고 예컨대 자, 앞으로 물론 하긴 하겠지만은 그냥 앞으로 자,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는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토나 이제 EU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 내 이제 나토나 EU, 이거는 이제 강화될 그런 전망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국제적인 고립 약화, 이거는 더욱 심화될 거다.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러시아는 지금 너무나 많은 치부를 드러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세계 제2의 그 군사대국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그야말로 취약하기 짝이 없다. 그런 게 이제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자 이것은 대단히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현상이다. 그 러시아는 퍼라이어 스테이트, 자 완전히 양아치 국가로 지금 현재 낙이 찍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국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어떤 국격 이런 거는 이미 상실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 바로 푸틴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푸틴, 이제 러시아권이 약화될 수 같고, 이제 종말은 시작됐다. 이미, 자, 2월 24일 날 전쟁 시작하면서부터, 러시아의 그 종말, 아니면 푸틴의 그 종말, 권위 약화,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손을 떨고 있습니다. 저 다리 다 지금 절고 있고 휘청휘청합니다. 저 사람이 푸틴입니다. 손을 저렇게 떨고 있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증상은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자 이거는 이제 파킨슨氏병이 이제 그 징후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푸틴은 오래전부터 시츠페틱 디소다 해서 정신분열 증상도 이제 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복부에 지금 암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에 이제 5월 9일날 전승기념일 행사하고 나서 이제 푸틴이 가야 될 곳은 병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암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은 지금 현재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이제 자기 그 후임 비슷하게 자 이제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휘자를 임명해 놨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Security Council Chief 이 사람이 이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다. 지금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는 자 이 뭐 인상이 이제 뭐 예사롭지가 않은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푸틴의 절친입니다. 절친이고 그 당시 이제 KGB 때부터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도맡아서 전쟁을 수행할 그런 예정이다. 그런 얘기도 떠돌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파트루셰프는 지금 질로빅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푸틴의 그 이너서클이다 해서 근데 이제 푸틴의 이너서클에 들어가려면 자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군 고위 장성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KGB 출신이라든지 다 뭐 이와 같이 그 시큐리티 분야에 있던 이런 사람들 고위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질로빅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트루셰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트루셰프는 최근에 만약 나토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완전 해체를 의미한다 하면서 all out assault 총력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만약 나토가 이제 어떤 형태로도 얼씬거리면 자 이것은 우리 러시아 입장에서는 총력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신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쭉 이번 짧은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것은 러시아 치부, 러시아 군대가 너무 허약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드러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핵무기 빼고 나면은 전혀 지금 볼 게 없다. 그 정도로 러시아 그 군부 그 군대의 그 취약성, 허약성 이런 것들이 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자 총력전 이런 거는 제가 듣기에는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이거 완전히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은 이제 그러면 도대체 우크라이나군은 어째 저렇게 잘 싸우는가? 자,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는 전혀 손을 못 썼는데 예컨대 이제 돈바스에서 내전을 할 때, 자, 이제 T-90 러시아 전차가 달려온다. 자, 이 대전차 미사일을 쐈는데 끄떡도 안 하고 계속 진격하는데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흑해, 전부 흑해 갖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해군. 완전히 다 뺏겨버렸습니다. 크림반도가 합병하면서. 그러니까 70%로 우크라이나 해군이 전부 사라지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2014년 그토록 그 치욕적인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2022년 그때 군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다른 군대가 돼 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